700명 가자! 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이 많고 타일도 많았죠.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디자인은 이쁘지만 이제 전자장비나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도 굉장히 얻어먹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과 180마력 두 가지 마력으로 해서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이 녀석의 심장을 알아보기 전에 이 녀석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부터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녀석 랜드로버는 70년 전인 1947년 랜드로버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설립자인 모리스 윌리스가 영국 레드워프 베이의 모래사장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랜드로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영국인들의 감성. 모래사장 위에서 랜드로버가 탄생될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보통 놀러가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름이나 이렇게 할 줄 아는데 견뎌. 이 녀석의 이제 심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심장은 1999cc 43.9토크 180마력입니다 0에서 100km까지 제로 100은 9.5초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이름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 왜 이렇게 가속 성능은 안 좋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이 전 모델인 랜드로버 프리랜더 그 이후에 후속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름만 따온 거예요. 거기다가 스포츠라는 이름만 붙였기 때문에 달리는 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슬랜트라고 그러죠.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오프로드용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워있고 각이 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하고 토실토실한 송 부장님을 닮았습니다. 예. 송 부장님을 닮았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랜드로버가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고, 요즘 왜 이렇게 앞부분이 많이 누워져 있냐,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역학적 흐름을 이용했을 때 이런 에어로다이나믹한 공기 흐름이 잘 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진 모습보다는 유한 모습, 그런 토실토실한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딱 부딪혔을 때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이 덜 다치기 위해서 곡선 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디자인입니다. 네, 이제 램프 먼저 보시면 램프는 옆에 여기 이 라인 다 따라서 데일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데일라이트가 들어오고 아래에는 안개등이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이나 뒤에 램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랜드로버에서 신경 많이 썼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뭐 오프로드면 견인고리도 있고 뭐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견인고리나 뭐 다 빠져서 완벽한 온로드 도심형 SUV의 느낌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 봐서 오프로드용인지는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좀 오프로드의 느낌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얘가 굉장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져 있어요. 인정하시죠? 여기가 많이 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높이가? 네. 네, 이 부분이 많이 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공기가 위로도 지나가고 아래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 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점은 있는데, 하지만 이제 풀숲이 이제 허리까지 온다. 근데 이제 거침없이 이제 이 아래로 깔고 뭉개고 지나가는 거지. 오케이?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다 두껍게 잡혀져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이 두껍게 잡혀져 있고, 이쪽 라인만 봐도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해요. 이보크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해서 약간 성난 황소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넌 알지? 타이어를 보시겠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235에 559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휠 디자인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봤을 때 뭔가 우람하면서도 단단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용된 이런 소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SUV에 걸맞게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235에 559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한번 보시면 딱 열었을 때 이 아래까지 굉장히 많이 덮어집니다.
이 부분이 어디가 덮어지냐면 이렇게 차에 탈 때,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을 감싸서 이제 흙탕물이 튀기더라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바지나 이런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었을 때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감싸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래까지 싹 감싸주고, 이제 뒷면을 한번 보시면, 네, 후면 디자인을 보시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핫합니다. 35도, 30한, 지금 차에 측정되는 거는 35도인데 날씨가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600명 넘어서 1000명까지 조금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딱 구독 타이밍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이제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보통은 측면에서 찍는데 제가 일부러 정면에서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딱 이뻐요. 엉덩이가 조금 더 들떠있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픽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이 됐습니다. 뒷면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남성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뒷면 같은 경우에는 남성미가 많이 느껴집니다. 디스커버리가 명성에 맞게끔, 이제 그 명성을 가져왔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랜더보다는 솔직히 확실히 나아요. 디스커버리가 크게 적용되었고, 뭐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7인승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과연 뒷자리 3열까지 일반 성인이 앉을 수 있냐,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지금 타이어 235 59인치 타이어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도 타이어조차 하나 넣었는데 꽉 차요. 꽉 차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사람이 과연 앉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를 뺐을 때는 뭐 짐 실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만 7인승까지 하기에는 벅차다. 왜 그러냐면 소렌토에 비해서 전장 총 길이가 21cm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좁은 차기 때문에 7인승 욕심내지 말고 그냥 5인승에서 멈춰 있으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들어가 있네요.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 아래 쓱 들어와서, 예, 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뒷자리에 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살짝 맞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좌우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좌우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인이 탔을 때는 살짝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는 이제 베이지 컬러로 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베이지 컬러로 되는데 이렇게 시트나 이런 거 안에 가죽이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이런 센터 패시아랑 핸들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랜드로버에서 나오는 디자인, 그 핸들이 굉장히 예쁜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많이 못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패시아를 보시면 센터 패시아는 전체적으로 투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송풍구 같은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거는 NF 소나타에 들어갔던 그런 디자인인데 아직도 2020년, 2019년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 디자인이 적용되는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인지로버 이버크나 레인지로버 벨라, 레인지로버 이런 급들과 비교했을 때 실내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빠진, 굉장히 투박하고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내는 다소 아쉽다. 8천만 원을 주고 타는데 그래도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어컨 이런 조절 밸브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돌려서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런 방향 세기를 다이얼로 해서 소리가 잘려서 따로 녹음합니다. 바람 세기를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하면 이 기어봉이죠. 예전에는 그 이 기어봉이 이보크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새로 세워진 그 기어봉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내년 내후년 가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지금 뭐 지형 반응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는 눈길, 자갈길, 모래길을 갈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솔직히 눈길 말고, 국내에서는 눈길 말고는 사용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어 쪽을 보시면 그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원래는 손잡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턱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용을 해봤을 때 손이 편하지 않고 이거는 좀 불편해요.
손에 익지도 않고 해서 손의 위치도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보시면 브레이크하고 이 페달 부분이 많이 좁아요. 차는 SUV인데 이런 페달 밟는 부분들은 소녀스럽게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cm가 뒷자리에 타봤는데 무릎 공간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SUV답게 이런 헤드룸도 굉장히 많이 남고, 그리고 딱 뒷자리에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시트가, 뒷자리 시트가 좀 높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앉았을 때는 그 각이 괜찮게 나오는데 살짝 엉덩이가 높아서 이게 저보다 키가 작거나 앉으시는 분들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열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 아래엔 12V가 있지만 아쉽게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 쪽에도 뒷좌석 역시도 뒷 유리창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 문 손잡이보다 더 위에 달려있다는 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이런 그물망, 뒤에 이 그물망은 조금 싸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승하러 가겠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랜드로버 회사 차를 타는 건 처음이에요. 이 차가 전자장비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 센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차를 타는 건 처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면서는 이제 한국차와 뭔가 국산차와 뭔가 살짝 다르다는 느낌은 이제 이런 비상등 이거나 이 부분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이런 센터 패시아 부분들도 다르고, 그리고 한 가지 살짝 불편한 게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제 왼쪽 발을 놔야 되는데 이 왼쪽 발을 놓는 데가 굉장히 좁아요. 보통 우리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있고 왼쪽에 발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보통은 내 발이 이 정도 나면 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엄지와 그 두 번째 발가락까지는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발 놓는 데가 살짝 불편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차는 근데 되게 정숙성은 뛰어난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소렌토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론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소렌토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하기는 바람 소리는 이게 더 안 들어오는데 엔진 같은 거는 소렌토가 조금 더 조용해요. 근데 조용하다는 게 뭐냐, 방음 처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 더 얇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뭔가 더 두꺼운 그런 약간 소리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조금 더 굵게 들어옵니다. 핸들감 같은 경우도 묵직해서 이거는 진짜 운전하기에 딱 핸들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포티지나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100km가 됐을 때는 바람 소리가 엄청 들어오는데 지금 뭐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차가 나가는 것도 묵직하게 딱 나가요. 나 SUV야 딱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또 가면 또 완전 더 색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 뒤에서 꾹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넘기면 됩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쭉 밟아보면 사운드는 더 깨끗해져요. 더 깨끗해지고 뭐라 해야 되지? 더 가볍게 나간다 해야 되나? 더 답답함이 뚫렸다고 해야 되나?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우렁차다. 이 랜드로버가 원래 어디 거였어요? 인도. 영국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영국 차인데 지금은 인도가 인수를 했죠. 인도 타타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랜드로버가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 전에 처음에는 어디로 갔다가 두 번째부터 이제 BMW 갔다가 그 다음에 포드 갔다가 포드에서 이제 인도 타타 한 2조 원의 인수가 됐죠. 해서 지금 인도 타타로 갔는데, 이 인도 타타로 간 게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왜 인도 타타로 간 게 중요하냐, 영국의 식민지가 어디였어요? 인도. 오, 맞아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인도를 딱 점령하고 했었는데, 보통 같았으면 이제 조금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이제 인도가 내 주인인 나라의 심장인 이 랜드로버 회사
차 회사를 샀다는 거는 그 정도로 인도가 엄청 많이 발전하고 전세 역전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일본의 렉서스나 토요타 이런 차를 산 거랑 똑같아요. 그럼 걔네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 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고, 근데 또 인도 이 친구들이, 이 프렌드들이 되게 착한 게 2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보통 같았으면 이런 이제 꼰대 같은 마인드, 내가 인수를 했으니까 니네 이런 거 하지 마, 뭐 저런 거 하지 마 이랬을 텐데, 인수는 했는데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냅둬 줄게. 정확히 딱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도 이 영국의 뭔가 전통성과 이런 헤리티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랜드로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한 두세 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대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는 차, 나머지 한 대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타고 나와야 되는 차, 이렇게 해서 뭐 두 대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 차주분께 여쭤보니까 이 랜드로버 아직까지는 그래도 뽑기를 잘하셔서 8천만 원 뽑기를 잘하셔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딱 차를 보면 그 랜드로버가 지금 레인지로버 벨라, 이보크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걔네는 전자장비가 아직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전자장비를 다 우겨놓다 보니까 이 전자파가 어떻게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 핸드폰을 쓰더라도 핸드폰에서도 오류가 뜨면 렉이 걸리고 하는데, 그 점은 조금 보완해서 기술력을 갖춘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랜드로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서비스 센터죠. 서비스 센터가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되죠. 왜냐면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댓글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잠깐 홍보를 하자면 미어캣TV 인스타도 있습니다. 인스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팔로우 해주시면 바로 마팔 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뭐 차 협찬 되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차 협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뭐 K7 아니면 뭐 소나타 그 외에 등등 어떤 차든지 정말 좋으니까 그렇게 협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랜드로버 탔을 때 이런 차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이런 맛은 진짜 정통 SUV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전자장비나 이런 게 다른 데는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시승을 마쳤습니다. 제가 랜드로버는 또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차가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런 전자장비 이런 오류만 없었으면 진짜 프리미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였는데, 지금은 살짝 옛날 랜드로버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에 대해 있어서 이런 운전 능력이나 뭔가 가속감, 이런 무게감 잡아주는 거,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차를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avannah